2022년 2월 넷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드디어 오늘 2년 동안 닫혔던 호주 국경이 오픈해 해외 여행객들의 입국이 시작된 소식과 각 주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가 규제 완화 조치 소식, 코로나 사망자들 분석 수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여행객들을 비롯한 해외 방문객들에게 국경이 개방됐습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여행객들은 여행 제한 면제서를 받아야 하고 각 주와 테리토리별 방역 규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오늘까지 해외 입국자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약 15%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그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장 56편의 국제선 항공기가 호주 주요 대도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호주에 대한 무역과 투자, 관광 및 유학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출범시켰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브랜드는 Only in Australia라는 슬로건과 세계 부메랑으로 구성이 된 앞으로 기울어진 금색 캥거루 로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호주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호주에 도착한 해외 관광객 수는 940만 명으로 이들이 호주 경제에 기여한 금액은 약 314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호주 방문객 중 가장 큰 숫자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조만간 호주로 들어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중국 관광객 수는 130만 명 이상이고 기여한 금액은 10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호주에 오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필수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녀온 사람들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해외여행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백신 승인 여부도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총 6가지 종류의 코로나 백신을 승인했지만 이 중에서 호주가 승인한 백신은 시노백과 시노팜 두 종류뿐입니다. 또한 호주의 중국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 조사 문제나 호주 물품에 대해 중국이 매긴 과도한 관세, 반중 군사동맹인 쿼드에 호주가 참여하는 등 정치적인 이유로 악화된 호주와 중국과의 외교 관계 역시 여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과거 중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들에게 호주에 가지 말라고 경고한 바가 있는 것처럼 중국이 호주를 여행 관련 나라에서 배제해버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1일 신규 감염자를 비롯하여 병원 입원 환자 수, 집중치료 환자 수, 사망자 수 모두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도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맞춰 각 주의 규제 완화 조치가 속속 발표되고 있고 이는 의료계의 지지를 받는 분위기인데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발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 만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대부분 장소에서 춤과 노래가 허가됐습니다. 실내 공간에 2스퀘어미터당 1명의 밀도 제한 조치도 폐지가 되며 QR코드 체크인은 나이트클럽, 1000명 이상 모이는 뮤직 페스티벌, 병원, 장애인시설에서만 요구가 됩니다. 마스크 착용 규칙도 변경이 되어 25일부터 모든 실내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고 대중교통, 병원, 노인 요양원 등 지정된 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변경이 됩니다. 근무자들에 대한 재택 근무 지시도 폐지가 되어 각 사업체의 재량에 맡기게 됩니다. 빅토리아주도 규제 조치가 추가로 완화됐는데요. 지난 금요일 오후 6시를 기해 식당에서의 밀도 제한 조치가 폐지됐고 QR코드 체크인도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업체, 학교, 직장에서는 QR코드 체크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 술집, 식당, 유흥업소 출입을 하는 경우에만 QR코드 체크인을 하면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누그러지며 입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면서 대기 수술 제한도 해제가 됩니다. 멜번 광역권에 있는 국립병원에서는 카테고리 2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립병원은 대기 수술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수술 가능 인원의 75%까지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달 28일에는 보건장관의 재량으로 대기 수술 제한이 완전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마스크 규정과 재택 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방역 당국은 전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도착한 백신 미접종자들은 14일이 아닌 7일간 자가 격리를 요구받게 됩니다. 서호주 정부가 드디어 닫혔던 국경을 개방합니다. 마크 맥고한 서호주주 총리는 오는 3월 3일부터 국내 다른 지역에 대한 강경한 주경계 봉쇄 정책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스터샷을 맞은 국내 여행객들이 격리 없이 서호주주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 경계 개방에 앞서 몇 가지 규제 사항이 시행되는데요. 오늘부터 요식업체와 오락장소, 문화, 체육관, 종교장소 등에서 2스퀘어미터당 1명의 수용 제한이 실시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코로나 사망자 관련 새로운 분석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1월 31일까지 총 2,639명이었고 이 중 91%가 기존 질병이 있었던 기저질환 환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만성 심장병 35.8%였고 그 뒤를 치매 30%, 당뇨 20.6% 순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호주 국내 출생자보다 해외 출생 이민자들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출생 이민자들의 높은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과 의료 시스템 의존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이 됐습니다. 한편 올해 2달간 노인 요양원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2020년 전체 기간 노인 요양원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부림에 따라 올해 노인 요양원의 거주자 중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은 691명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노인 요양원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685명, 2021년 한 해 동안은 282명이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지난 2년 동안 닫혔던 호주 국경이 오픈해 해외 여행객들의 입국이 시작된 소식과 각주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가 규제 완화 조치 소식, 코로나 사망자들 분석 수치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